여러분, 1999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고 멸망한다던 그 달.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고 예언은 헛소리로 치부되며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지금 시대에서 보면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예언은 예언인 만큼 재미로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런 예언류를 해석할 때에는 현대의 시각이 아닌 그 당시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2000년 후 미래를 봤을 때 설명을 한다면 자신의 시대적 표현 안에서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예언은 1999년 7월을 지목했습니다. 이 시기에 하늘에서 외계인이나 무언가가 내려오진 않았죠. 인물이라고 하기엔 탄생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끊는 진짜 대왕이 강림했다면 어떨까요? 하늘에서 거대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다. 제 해석은 1999년 7월 21일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뉴욕 맥월드 엑스포에서 아이북 G3를 발표하며 세계 최초로 무선 랜 와이파이 기술인 에어포트를 상용화하여 선보였죠. 잡스는 노트북을 들고 8m 높이에서 떨어지며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괴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2, 1, jump! 이전까지 인터넷 디지털은 랜선이라는 물리적 아날로그인 선에 묶여 있었죠. 하지만 1999년 7월을 기점으로 인터넷은 선을 끊고 하늘로 올라갔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원문에 쓴 프랑스어 치엘은 하늘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공중 대기 에어라는 뜻을 포괄합니다. 보이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와 감시망이 전파의 형태로 팬데믹의 공포, 전쟁과 핵의 공포 등 대중의 뇌를 공포로 마비시키는 전 지구적 공포가 공중 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완벽한 데이터망의 시작을 16세기의 인간은 하늘 공중에서 내려온 공포의 대왕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공중을 가로지르며 지금 인간의 정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 디지털 시대의 무형의 전파망, 그것이 공포의 대왕이겠죠. 그렇다면 앙골모아의 대왕은 뭘까요? 레수시테 르그란드 앙골모아의 대왕을 부활시키기 위해 부활 레수시테이라는 단어에 담긴 본질에 있겠죠. 왜 새로운 탄생이 아니라 부활일까요? 이 말은 기존에 있던 어떤 것을 의미하겠죠. 이 단어를 재조합하면 진실이 나옵니다. 바로 몽골의 완벽한 에너그램이죠. 프랑스어로 몽골인 혹은 몽골애를 뜻하는 단어는 몽골레즈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미래를 엿보았지만 그에게는 초국가적 기업, 글로벌리즘, 디지털 단일 정부라는 어휘가 없었습니다. 그는 피부색이 다른 모든 인류가 시스템 아래에서 단 하나의 집의 엘리트들에게 통제당하는 끔찍한 환상을 보았겠죠. 이 압도적인 단일 지배망, 즉 하나의 정부 뉴 월드 오더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아는 가장 큰 공포 제국의 상징, 앙골무아 몽골을 꺼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굳이 철자를 비틀어 앙골무아라는 기괴한 단어를 만들어냈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살았던 시대는 가톨릭 이단 신문소, 종교재판의 광기가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가톨릭 문명권의 한복판에서 미래 이교도인 몽골 제국이 부활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쓸 수 없겠죠. 그래서 당시 프랑스의 실제 지명 앙골렘 지역을 인용한 천재적인 알리바이죠. 앙골모아의 제국이 아닌 대왕으로 적은 이유는 앙골렘은 프랑스의 한 지역이고 프랑스는 왕국인데 무슨 제국? 알리바이가 깨지겠죠. 그래서 검열관들을 피해 앙골렘 출신의 위대한 프랑스 국왕의 부활로 피한 것이죠. 두 번째 대왕 앙골무아, 앙골렘이라는 지명으로 검열을 피했다면 첫 번째 대왕인 공포의 대왕은 알리바이가 없었을까요? 16세기 가톨릭 사회에서 하늘이라는 단어 뒤에 아무 명사나 수식어로 붙일 수가 없었던 시대였죠. 당시 이단 신문관들에게 하늘 치엘에서 내려오는 압도적인 공포의 대상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신의 분노죠. 그래서 그는 신을 대리해서 심판하는 하늘의 권세, 즉 하늘의 공포의 대왕이라는 비유를 써서 신성 모독의 함정을 기가 막히게 피해간 것이죠. 대왕이 둘일 수는 없다는 뻔한 논리적 오류를 의도적으로 넣은 이유, 즉 어색하게 두 번이나 사용한 대왕의 이유, 검열관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죠. 다른 하나는 검열 속에 실을 짓는 이면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던 신호였겠죠. 겉으로 포장된 가짜 대왕의 껍질을 걷어내면 하늘에서 오는 공포와 단일 정부가 남게 되죠.
의도적으로 배치한 종교와 애국심이라는 이름의 위장막이죠. 마지막으로 핵심 문구를 보겠습니다. 아반 아프레 마르스. 그 전후의 기간에 마르스트 전쟁의 신이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리라. 여기가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죠.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리라. 이 시에서 가장 기괴한 모순이죠. 폭력과 행복이 어떻게 공존할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을 행복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행복을 약속하는 이들을 말이죠. 그렇다면 마르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단순한 전쟁을 말하고 싶었다면 단순한 괴뢰의 전쟁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굳이 마르스라는 단어를 썼죠. 말은 두 개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로 3월을 뜻하는 마르츠는 바로 이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프랑스에서는 3월을 실제로 마르스라고 쓰죠. 즉 말세는 3월과 전쟁의 신이라는 의미가 있죠. 전후의 기간 중 하나는 3월이 될 것이고 전후의 기간 중 다른 하나는 전쟁이라는 대답이 되겠죠. 앙골모아의 대왕을 부활시키려는 전후의 기간. 2030년 무소유 어젠다를 완성하기 위해 그레이트 리셋을 선언한 결정적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선언이죠. 이것이 3월 의미라면 두 번째 이중적 의미 전쟁은 앞선 영상 일론 머스크가 말한 전쟁 이후 찾아오는 행복의 이름 AI 유토피아겠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퍼즐을 하나로 맞춰보죠. 1999년 7월 아날로그의 선이 끊어지고 디지털 감시망 공포의 대왕 이 하늘을 뒤덮으리라. 또한 국경 없는 거대 자본과 초국가적 기업, 제국 앙골모아 단일 정부 부활할 것이다. 그 전후 3월 마르스이라는 시간적 분기점과 큰 전쟁 이후 통제를 행복이라 착각하며 지배당할 것이다. 재미를 위한 지적 유희로 시작한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하지만 마지막 문구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한다의 웃음기는 가시고 서늘한 소름만이 남았죠. 3월의 락다운, 그리고 다가올 물리적 충격, 전쟁을 명분 삼아 자유와 소유권을 완벽하게 통제해버리는 시스템. 재미로 웃어넘기기에는 우리 현실의 위협도 행복의 이름을 쓰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노스트라다무스가 행복할 것이다가 아닌 행복의 이름으로라고 한 이유는 철저히 통제된 행복의 이름뿐인 지배라는 말이죠.